혹시 아침에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잠깐 멈추고 이 영상 보세요. 한국인 73%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소변의 거품? 그냥 물 압력 때문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장이라는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혈액을 청소하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180리터 드럼통 1개 분량의 혈액을 걸러내죠. 그런데 이 신장이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장만이 아닙니다. 뼈 건강, 눈 건강까지 우리 60대 이후 세대가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넘어져서 다치고, 다치면 눈도 같이 손상될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60분간 이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건강,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한의사로 37년간 일해왔고요. 특히 신장질환, 골다공증, 안과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부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장 건강입니다. 먼저 왜 신장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영양분과 산소를 날라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혈액을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하고 나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간이고 또 하나는 신장입니다. 간은 주로 지용성 노폐물, 기름에 녹는 독소들을 처리하고요. 신장은 수용성 노폐물, 물에 녹는 독소들을 걸러냅니다. 둘 다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간을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잖아요. 많이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신장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 자료를 보면요, 신장 기능이 60% 이상 떨어져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못 느끼는 사람이 87%나 된다고 합니다. 60%예요, 여러분. 절반 이상 망가져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징조를 찾아야 합니다. 관리를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투석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평생 해야 돼요. 구미에 사시는 조미숙 씨, 70세 여성분 계셨습니다. 전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요. 허리 디스크도 있으셔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5년 전부터 자주 피곤하다고 느끼셨대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다가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신장 기능이 35%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어머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셨어요? 하고요. 조 씨도 황당하셨죠. 아니,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하셨거든요. 다행히 아직 투석까지는 안 가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식단 조절, 약 복용, 정기검사,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미리미리 관리했을 텐데 조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신장은 정말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징조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신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신장은 강낭콩처럼 생겼죠? 우리 허리 뒤쪽, 양쪽에 하나씩 2개가 있습니다. 크기는 주먹만 한데요. 이 작은 기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혈관 덩어리예요. 정말 간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을까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관 벽을 통해서 노폐물은 내보내고 필요한 물질은 다시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 같은 거예요. 물이 필터를 지나가면서 깨끗해지잖아요. 신장도 똑같습니다. 혈액이 신장을 지나가면서 깨끗해지는 거죠. 하루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신장을 지날까요? 무려 180리터입니다.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니까 거의 드럼통 1개 분량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걸러진 깨끗한 혈액은 다시 몸으로 돌아가고 노폐물과 물은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의 상태가 신장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 거품이 난다? 냄새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신장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거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신장 필터가 찢어졌다는 증거거든요.
정상적으로는 큰 분자들, 단백질 같은 것들은 신장 필터를 통과할 수 없어요. 필터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칼륨이나 칼슘 같은 작은 분자들만 통과할 수 있죠. 그런데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단백질이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요. 이게 소변에 섞이면 거품이 나요. 단백질이 빠져나왔다는 건 필터에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손상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신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온몸의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면 심장병, 뇌졸중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단백뇨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7배 높았다고 해요. 자, 그럼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종입니다. 특히 다리가 붓죠. 왜 그럴까요? 신장이 물을 잘 못 내보내니까 몸에 수분이 쌓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쏙 들어가서 안 올라오면 신장 건강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요독이 쌓이는 거예요. 독소가 몸에 쌓이면 당연히 피곤하죠. 또 하나는요, 신장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줄어들면은 빈혈이 옵니다.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니 기운이 없는 거죠. 셋째, 소변량이 변합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하루에 2번 이상 가신다면 신장 기능 체크해 보세요. 넷째, 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필터가 심하게 찢어진 거니까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다섯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위장 검사에도 이상 없는데 계속 불편하시면 신장 때문일 수 있어요. 독소가 쌓이면 위장도 영향을 받거든요. 여섯째,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온몸이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부과 가도 원인을 못 찾으면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일곱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신장이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셨다면 신장도 같이 체크하세요. 이 증상들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신장 검사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부전으로 갑니다.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못하는 상태죠. 그러면 투석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3번 병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서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평생요. 투석 환자분들 보면 얼굴색이 어둡죠. 왜 그럴까요? 기계로 아무리 걸러도 우리 신장처럼 완벽하게 못 걸러내거든요. 독소가 조금씩 쌓여요.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자료를 보면요, 투석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7.8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관리 잘 하시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지만 삶의 질은 정말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식습관 개선이고, 둘째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습관부터 볼까요? 신장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확실히 있습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콩입니다. 특히 검은 콩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죠. 우리 혈액에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필요합니다. 삼투압이 떨어지면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부종이 생겨요. 또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혈관 내피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니까 혈관 건강이 곧 신장 건강입니다. 고려대 의대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매일 콩 30g씩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이 12% 더 좋게 유지됐다고 해요. 두 번째,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이건 이뇨작용을 도와주거든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뇨작용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아스파라거스예요. 이것도 수분 배출을 도와주고 부종 완화에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혈당 조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거든요. 당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죠. 아스파라거스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네 번째, 들기름이에요. 오메가3가 풍부하죠. 혈관의 염증을 차단해줍니다. 신장은 혈관이니까 혈관이 튼튼해야 신장도 튼튼해요. 하루 한 스푼,
아침 식사 전에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자, 여기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콩, 옥수수 수염차, 아스파라거스, 들기름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보너스로 한약재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백초입니다. 삼백초는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신장과 방광에 생기는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해줍니다. 대한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삼백초 추출물이 신장세포의 염증 반응을 47% 감소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삼백초는 성질이 차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몸이 냉해지고 설사할 수 있어요. 생강이나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삼백초 10g, 생강 3쪽, 대추 5개를 물 1리터에 넣고 30분 끓이세요. 이걸 하루에 2, 3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장에 좋은 음식이었고요. 이제 피해야 할 음식을 볼까요? 첫째,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요. 빵, 과자, 라면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혈당이 올라가면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신장 혈관도 마찬가지죠. 질병관리청 2023년 자료를 보면요, 하루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200g 이상인 사람은 100g 미만인 사람보다 만성 신장질환 발병률이 1.9배 높았어요. 둘째, 과일 주스입니다. 왜 나쁠까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칼륨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한 영양소죠. 그런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게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주스는 당분도 많잖아요.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주는데 주스는 섬유질 없이 당만 쭉 흡수되니까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셋째, 카페인이에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이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강하게 하거든요. 소변을 너무 많이 내보내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하루 커피 한두 잔은 괜찮지만 서너 잔 이상은 피하세요. 넷째, 과도한 육식입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과잉되죠.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단백질은 어디로 갈까요?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줘요. 특히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하루 체중 1kg당 0, 8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소금이에요. 짜게 먹는 습관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고혈압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요. 또 칼슘 배출도 증가시킵니다. WHO 권장량이 하루 5g인데요. 한국인 평균 섭취량이 10g이 넘는다고 해요.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여섯째, 영양제를 조심하세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요. 비타민 A, 비타민 D 같은 거요. 이런 건 몸에 축적되거든요. 과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 헬스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크레아틴, 이것도 신장에서 배설되는 거라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비타민C가 옥살산 생성을 증가시켜서 신장 결석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이 0mg 이상은 피하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에 좋은 음식, 콩, 옥수수 수염차, 아스파라거스, 들기름, 삼백초, 신장에 나쁜 음식, 정제 탄수화물, 과일 주스, 과도한 카페인, 과도한 육식, 짠 음식, 과도한 영양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간단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칼륨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좋다고 했죠? 칼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칼륨을 너무 적게 먹으면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혈액이 탁해지고 요독이 쌓입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항상 중간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말고요. 이게 신장 건강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식습관은 다 말씀드렸고요. 생활습관으로 넘어갑시다.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크게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물을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어요. 혈액이 묽어지니까 신장에 부담도 덜하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물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부종이 심하면요, 그럴 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이 좋아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또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편한 속도로 걸으세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키거든요. 명상하거나 취미생활 하시거나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시거나 뭐든 좋아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우리 어르신들 자식 걱정해, 손주 걱정해,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편합니다. 자신을 좀 돌보세요. 네, 여기까지 생활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신장결석 예방법입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는 이유 아세요? 노폐물이 뭉쳐서 그래요. 우리 몸 여러 곳에 돌이 생기죠. 담낭에도, 어깨에도, 갑상선에도. 특히 혈액순환이 안 되면 잘 생겨요. 신장결석 중에 제일 많은 게 칼슘 결석입니다. 짜게 먹으면 잘 생겨요. 소금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거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요산 결석이에요. 고기 많이 드시면 생깁니다. 고기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요산으로 변하거든요. 시금치, 비트, 견과류, 홍차 이런 것들도 옥살산이 많아서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설탕도 조심하세요. 혈당이 올라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거기에 칼슘이나 콜레스테롤이 붙어서 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간단합니다. 물 많이 마시고 소금 줄이고 고기 적당히 먹고 설탕 피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자, 여기까지가 신장 건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뼈 건강, 골다공증입니다. 왜 신장 다음에 뼈를 말씀드릴까요? 이유가 있어요. 신장이 나빠지면 뼈도 약해지거든요. 신장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요. 비타민 D 없으면 칼슘이 뼈로 못 가죠. 그래서 신장 환자분들 보면 골다공증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칼슘 저장고 역할도 하고 혈액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급격히 약해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여성의 47%가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남성도 18%나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뼈가 부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수술해도 회복이 어렵고 오래 누워있으면 폐렴이나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자료를 보면요,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3%라고 합니다.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수치죠. 포항에 사시는 권순애 씨, 64세 여성분 계셨어요. 꽃집을 운영하시는데 갑상선 문제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작년 겨울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지셨대요. 그냥 살짝 넘어진 거였는데 손목이 부러졌어요.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골다공증이 심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머니, 뼈가 70대 후반 수준입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권 씨가 깜짝 놀라셨죠? 아니, 나는 우유도 먹고 칼슘도 챙겨 먹는데요?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래요. 콜라겐, 비타민 D, 비타민 K,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한대요. 권 씨는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흰 목이버섯 드시고 낫또도 드시고 매일 산책도 하시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는데 골밀도가 8% 올라갔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지기 쉽지 않은데 하시더래요. 권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관리했으면 손목도 안 부러졌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권 씨 케이스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 시작하세요. 자, 그럼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볼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 뼈에는 2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하나는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고요. 또 하나는 파골세포, 뼈를 부수는 세포예요. 젊을 때는 이 둘이 균형을 이뤄요. 낡은 뼈를 부수고 새 뼈를 만들고 계속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조골세포는 약해지고 파골세포는 여전히 활발해요. 그러니까 뼈가 점점 구멍 숭숭 뚫리는 거죠. 둘째, 혈액 산성화입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면 몸이 위험을 느껴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을 가져와서 중화시킵니다. 왜 혈액이 산성화될까요?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래요.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폐경이 오면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남성분들도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다만 여성보다는 천천히 진행되죠. 자, 그럼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또 어떻게 관리할까요?
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영양소가 4가지 있어요. 첫째, 칼슘입니다. 뼈의 주성분이죠. 하루 800mg에서 0mg이 필요해요. 그런데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슘은 뼈 성분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둘째, 콜라겐이에요. 사실 뼈에서 제일 많은 게 콜라겐입니다. 90% 이상이 콜라겐이에요. 칼슘은 10%도 안 돼요. 콜라겐이 뼈에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붙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철근 먼저 세우고 콘크리트 붓는 것과 비슷하죠. 셋째, 비타민 D입니다.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 없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넷째, 비타민 K예요. 특히 K가 중요해요. 칼슘이 뼈에 달라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4가지가 모두 있어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음식에 이 영양소들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골다공증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는 식품이 있어요. 흰목이버섯입니다. 흰목이버섯에는 칼슘, 콜라겐, 비타민 D가 모두 들어있어요. 3가지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죠.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연구를 보면요, 흰 목이버섯을 매일 10g씩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골밀도가 6개월에 3% 증가했다고 해요. 흰 목이버섯은 물에 불려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하루 10g에서 2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K는 없죠. 그래서 비타민 K를 따로 섭취해야 해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은요, 낫또,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에요. 또 달걀 노른자, 닭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시금치나 양배추에도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건 K1이에요.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거고요. 뼈 건강에 필요한 건 K예요. 발효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흰 목이버섯하고 낫또를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칼슘, 콜라겐, 비타민 D, 비타민 K 4가지가 모두 충족돼요. 여기에 햇볕을 좀 쬐시면 더 좋죠. 비타민 D는 피부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여름에는 하루 10분에서 20분, 겨울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뼈에 좋은 음식이었고요. 이제 피해야 할 음식을 볼까요? 첫째, 술입니다. 술이 뼈에 정말 안 좋아요. 술을 마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조골세포의 활동은 억제하고 파골세포의 활동은 증가시켜요. 뼈 만들기는 방해하고 뼈 부수기는 도와주는 거죠. 게다가 비타민 D 흡수도 방해합니다.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절대 술 드시지 마세요. 둘째, 담배예요. 흡연도 비타민 D 흡수를 막아요. 또 혈액순환을 나빠지게 해서 뼈로 가는 영양분 공급을 줄입니다. 셋째, 짜게 먹는 습관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가져와야 하니까 뼈가 약해지죠. 넷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같은 거요.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다섯째, 카페인도 조심하세요. 하루 한두 잔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여섯째, 과도한 단백질이에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산성화돼요.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중화시킵니다. 적당히 드세요. 하루 체중 1kg당 1g 정도면 충분해요. 자, 정리할게요. 뼈에 좋은 음식, 흰 목이버섯, 낫또, 청국장, 달걀 노른자, 닭고기. 뼈에 나쁜 음식, 술, 담배, 짠 음식,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 과도한 단백질.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 안 하면 뼈가 튼튼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져요. 운동을 해서 뼈에 부하를 줘야 아, 나는 칼슘이 필요하구나 하고 뼈가 알게 되거든요. 운동하지 않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로 안 가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혈관 벽에 쌓이거나 신장에 돌을 만들거나.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세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체중 부하 운동이 제일 좋아요.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산 이런 거요. 수영이나 자전거는 뼈의 부하가 적어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적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는 좋지만요. 근력 운동도 좋아요. 스쿼트, 런지, 팔굽혀 펴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요. 근육이 강해지면 뼈도 강해져요.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면서 자극을 주거든요. 또 근육이 강하면 넘어졌을 때 뼈를 보호해줍니다.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고려대 의대 연구를 보면요.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이 안 한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38% 낮았다고 해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세요. 특히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무거운 걸 들거나 뛰거나 점프하면 오히려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하세요. 또 균형 운동도 중요해요.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들어 올리기 이런 거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넘어지지 않으면 뼈가 부러질 일도 없죠. 자, 여기까지 골다공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에요. 특히 고관절 골절이 위험합니다. 필요한 영양소, 칼슘, 콜라겐, 비타민 D, 비타민 K, 좋은 음식, 흰 목이버섯, 낫또, 청국장, 나쁜 음식, 술, 담배, 짠 음식, 제일 중요한 것, 운동. 이것만 지키세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눈 건강이에요. 왜 뼈 다음에 눈을 말씀드릴까요? 이유가 있어요. 뼈가 약하면 넘어지기 쉽죠. 넘어질 때 손으로 짚으면서 손목 부러지고 머리 부딪히면 눈도 다칠 수 있어요. 또 신장이나 뼈 건강이 나쁘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눈에도 영향이 안 가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니까요. 현대인들의 눈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해지면 잘 거 없었어요. 촛불 켜고 책 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보고 밤에는 휴대폰 보고 눈을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 눈이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노안이 와요. 요즘은 40대 초반에도 노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노안이 왔다는 건 눈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관리를 안 하면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대한한과학회 2023년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중 황반변성 유병률이 13.4%래요. 10명 중 1명 이상이에요. 황반변성이 뭐냐면요, 망막중심부가 손상되는 거예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다가 결국 실명할 수도 있어요. 백내장도 흔하죠. 70대 이상의 68%가 백내장이래요. 거의 3명 중 2명이에요.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황반변성은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춘천에 사시는 유성철 씨, 73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작년에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병원 가셨대요. 검사해보니 황반변성 초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루테인 드시고 당근도 드시고. 유 씨가 그때부터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결명자차도 드시고 블루베리도 먹고 달걀 노른자도 챙겨 먹고. 1년 후에 다시 검사했는데 더 나빠지지 않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잘하셨다고 칭찬하시더래요. 유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안 보이면 농사를 못 지어요.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손주 얼굴 보려면 눈 건강 지키셔야 해요. 그럼 눈 건강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결명자차입니다. 한방에서도 눈에 제일 좋은 약재로 결명자를 꼽아요. 결명자에는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눈의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해줍니다. 또 결명자는 성질이 차서 눈에 열을 식혀줘요. 충혈되고 붓고 할 때 좋죠. 하루 이 3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차갑게 드시거나 따뜻하게 드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둘째, 들기름이에요. 오메가3가 풍부하죠. 들기름이 눈의 모세혈관 염증을 막아줘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눈에 영양이 잘 가게 하고요. 하루 한 스푼, 식사 전에 드시면 됩니다. 셋째, 달걀 노른자예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황반을 보호해줍니다.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거죠. 하루 달걀 2개 정도 드세요. 노른자를 꼭 드셔야 돼요. 흰자만 먹고 노른자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영양은 전부 노른자에 있어요. 넷째, 블루베리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이게 눈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당근이죠.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망막 건강에 필수예요. 야맹증도 예방하고 시력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당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비타민 A가 지용성이거든요. 당근 볶음이나 샐러드에 들기름 뿌려서 드세요. 자, 여기까지 눈에 좋은 음식이었고요. 이제 주의할 점을 볼까요? 첫째, 눈을 쉬게 해주세요. 하루에 3번, 10분씩만이라도 눈을 감고 쉬세요. 우리 눈이 언제 쉴까요? 잠잘 때뿐이에요.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의도적으로 쉬게 해줘야 해요. 10분만 눈 감고 있어도 눈이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혈당이 올라가면 눈의 혈관이 손상돼요. 당뇨병 환자분들 보면 눈합병증이 많죠.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해요. 혈당 때문에 망막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과자, 빵, 라면 이런 거 줄이세요. 셋째, 눈 운동을 하세요. 눈동자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동자 뒤에 6개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을 골고루 사용해야 눈이 건강해져요. 하루 3번 각 방향으로 10초씩 보세요. 상하 좌우 원 그리기 이렇게요. 넷째, 휴대폰을 줄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휴대폰이 눈에 정말 안 좋아요. 화면이 작으니까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30분만 봐도 눈이 피로해지고 시야가 흐려져요. 될 수 있으면 큰 화면으로 보세요. 컴퓨터나 TV가 훨씬 낫습니다. 다섯째, 안구 건조증을 조심하세요. 나이가 들면 눈물샘이 말라요. 눈물이 잘 안 나오면 눈이 건조해지고 따갑고 충혈되죠. 이럴 때는 인공 눈물을 넣는 것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눈물샘이 잘 작동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인삼이 좋아요. 인삼이 진액을 만들어줘요. 침샘, 눈물샘, 모든 샘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인삼, 결명자, 구기자를 함께 달여서 차로 드시면 좋아요. 하루 2-3잔 정도요. 자, 여기까지 눈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눈에 좋은 음식, 결명자, 들기름, 달걀 노른자, 블루베리, 당근, 눈 건강 생활 습관, 눈 쉬게 하기, 탄수화물 줄이기, 눈 운동, 휴대폰 줄이기, 안구 건조증, 인삼차,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3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신장 건강, 뼈 건강, 눈 건강이었죠. 왜 이 3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렸을까요?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뼈도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넘어져서 다치고, 다치면 눈도 손상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를 잘 관리하면 나머지도 좋아져요. 신장이 건강하면 뼈도 튼튼하고, 뼈가 튼튼하면 활동적으로 살 수 있고, 활동적으로 살면 눈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하나만 챙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습관입니다. 신장에 좋은 콩, 뼈에 좋은 흰 목이버섯, 눈에 좋은 결명자, 이런 것들 챙겨 드세요. 반대로 탄수화물, 술, 담배, 짠 음식 이런 건 줄이시고요. 둘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신장 건강, 뼈 건강, 눈 건강 전부 좋아집니다. 운동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든요. 네, 셋째, 휴식입니다. 우리 몸도 쉬어야 해요. 밤에 일찍 자시고 낮에도 잠깐씩 쉬세요. 눈도 쉬게 해주고 마음도 쉬게 해주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넷째, 정기검사입니다. 신장기능검사, 골밀도 검사, 안과 검사 1년에 한 번씩은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늦으면 손 쓸 수 없고요. 다섯째,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요. 마음이 몸을 지배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보시려면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나라 발전시키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 챙길 때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편하고 자식들도 편합니다. 짐이 되지 마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